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거짓말을 한번 치게 되면 그냥 빨리 이렇게 실토를 하고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건데,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났고 또 그 거짓말을 막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우리들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좀 보시면 수많은 좌파 인사들을 등용하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명 태극기 세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영상 끝에 머리에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의 녹취록과 발언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정말 지금 현상과 딱 들어맞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막 가입을 해. 윤석열 말대로라면 100만을 가입을 해서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국힘을 없애버린다. 지금 딱 그 짝입니다. 보수 정권인데 태극기 세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도 범죄 공동체끼리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던 안 되던 차별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자 문고리 3인방 이 정호성을 보시면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고 특검에 협조를 해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고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발탁. 이 시점을 또 보시면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자마자 인사를 단행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짝퉁 안종범 수첩을 특검에 제공을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자 역시 감형을 받고 기어 나와서 현재 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각종 포럼을 개최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참여를 해주고 있는 기괴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최서원 씨는 8년이 넘도록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이 됐는데요. 그것도 민정수석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최명성 변호사인데요. 많이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로 그동안 국정농단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었던 문제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태블릿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진상을 규명하려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싹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즉 한동훈, 김영철 등등등 이것들을 탈탈 털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태블릿 조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인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을 했을까요?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는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과 김행장 이 30여 명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색창이라는 작자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축소를 해요. 어떻게?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본인하고 변호사 몇 명하고 술자리를 한 건데 이놈의 첼리스트가 과장을 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딴 식으로 말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세창 씨는 이 자리에 최명성 변호사도 같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명선 씨 입장은 이세창 씨하고 술 마신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내 이름을 팔고 있는 거다. 누가? 이세창이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세창하고 술을 먹던, 뭐 3, 4창하고 술을 먹던, 술을 먹는 게 무슨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건 같이 술을 먹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경찰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최명성 변호사가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나 최명성의 그동안 행태를 아시는 분들은 서두에 말을 한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 술자리에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대로 술자리에 없었는데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경찰의 조작 수사가 돼버리니까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최명성이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재판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지지난주에 이 술집 사장이 5억 원의 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소를 걸어놓고 패소를 했습니까? 조동아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술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재판부 판결문을 보시면요, 그 술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고 법무부 장관, 즉 한동훈도 아무런 해명을 못하고 있다. 또 한동훈 역시 10억 원의 소송을 걸었지만요, 이 또한 술자리에 없었다는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 지난주에 선고일이 잡혔지만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상태. 야, 한동훈아, 무슨 당대표가 되면 뭐 모든 게 끝나냐? 참 뭐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한동훈 역시 100% 패소를 할 확률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은 최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럼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한동훈이 토론회 때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논리가 좀 막히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윤석열이 다 시켰다 그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술자리에 윤석열도 개입이 된 사건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현재 재판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막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술집 사장도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 증거를 우리가 제시 못하니까 나 역시 패소가 100%다. 그래서 최명성을 긴급하게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투입한 게 아닌가. 자, 물론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기가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최명성 변호사는 서초경찰서 송치 결정서에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 당시 아마 이세창 씨가 내 이름을 판 것 같다면서 참석 사실을 부인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권지연이라는 기자와 최명성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권지연 기자가 혹시 그 청담동 술자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 변호사의 답변, 그건 아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세창 그분이 그냥 제 이름을 판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모호하게 답을 해요. 다시 권지현 기자가 원래 아는 사이세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 예전에 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아는데 그냥 적당히 그분이 둘러대다가 제 이름을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윤석열, 한동훈과 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세창이라는 사람과 사적으로 술자리를 한 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최 변호사의 지금 답변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 변호사 채용 발표의 시기인데요. 이미키 카페 영상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채용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술 좋아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것이고, 술 한잔 먹은 게 무슨 범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판을 키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쌓여갖고 뻥 터지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 자, 지금 카페 주인인 이미키 재판 패소와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어진 한동훈 관련 소송의 예상 결과 등으로 인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경찰 수사의 조작 의혹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작 수사의 잠재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최명성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채용은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 균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잠재적 탄핵 상황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최 변호사의 채용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범야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변할 게 없습니다. 예전하고. 조국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이준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찌끄렸던데 한 몸이야 한 몸 똑같아.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는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중 2년은 보장해주고 1년을 단축하겠다. 뭐 4년 중임제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덧붙여서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탄핵 공범들의 목적은 내각제 개헌이기 때문에 적당히 싸우는 척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명분으로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온 또랑을 그냥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지조동아리로 물론 말이 안 돼. 본인이 총선을 망쳐놓고 무슨 축제장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조동아리로 나불나불 뭐라고 됐습니까? 축제장이 돼야 된다고 해놓고 지가 그냥 대판 5분 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의혹은 지금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단 한마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날의 알리바이에 대한 질문은 그냥 무시해버려 회피를 하고 있는데 조동아리로만 안 갔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주장해왔던 CCTV 영상을 하루빨리 제출을 해보길 바란다는 겁니다. 물론 제출 못하겠죠.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태블릿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려 8년 동안 조동아리로만 CCTV 증거가 있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제출하지 않다가 몇 달 전에 법원에 이런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서 이게 장시호입니다 라고 우겨댔던 누가 봐도 이 먹진데 이렇게 한동훈은 국민을 장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딜 봐서 장시호입니까? 누군지도 몰라. 이게 최소원이라면 최소원, 이게 빵식이면 빵식이냐? 남녀 구별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아무튼 앞으로 한동훈은 충분히 말 같지도 않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고 최명성 변호사는요 그동안 권력에 불붙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명성 변호사는 앞으로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사제인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재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27만이에요.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